이거는 특이하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때문에.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샴푸 때문에 그래요. 여드름과 가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제품들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드름 등드름에는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바로, 안녕하세요, 일태사 박영지입니다. 왜 그러세요? 등에 좀 뭐가 난 것 같은데 좀 간지러워가지고 등드름이 났나봐요. 원장님 병원에도 이런 네. 등드름이나 가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쵸.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수영복을 입을 때 몸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 좀 있어요. 특히나 여드름은 생기면 흉터가 되고, 흉터가 생기면은 색소 침착으로 남잖아요. 그럼 약간 얼룩덜룩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등드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차단하는 거.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것만 해줘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잊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등드름, 가드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은 등드름, 가드름 일반 여드름하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차이는 거의 없어요. 차이는 거의 없는데 구분해야 될 것들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데, 첫 번째는 호르몬 분비. 그래서 특히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분비가 증가하면 피지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의 증가, 그리고 얼굴은 항상 매일매일 잘 씻잖아요. 근데 몸 같은 경우 잘 못 씻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땀 배출이 좀 잘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 쪽에서 땀 흐르면 바로 닦아내기 때문에 얼굴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바로 안 씻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옷, 깨끗하지 않은 옷 또는 새로 산 옷, 꽉 끼는 옷 주의해야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없는데 약물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분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먹으면 모든 염증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쓰거나,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문제인데, 요즘에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가꾸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바프도 되게 많이 찍고. 근데 저도 운동을 해서 알지만 이 근육을 만들면서 살을 빼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를 손을 대냐? 약물에 손을 댑니다. 근육이 빨리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보통 안드로겐이에요. 남성의 호르몬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인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염증 반응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여드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얼굴과 다른 점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얼굴에 옷 입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 배출과 옷을 등이나 가드름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여드름에 취약하겠네요. 그쵸, 당연하죠. 왜냐면 당연히 남자분들이 안드로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여자분들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모공이 넓은 거예요. 왜냐면 피지가 더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도 훨씬 많이 생기고, 사춘기 시절을 봐도 여자보다 남자 쪽이 여드름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지가 많이 나오고, 피지가 갇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시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피지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많으니까 증식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여드름이 아닌 것들이 또 있어요. 모낭염인데 일반 모낭염하고 다른 모낭염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모낭염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진균 감염이에요. 곰팡이균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곰팡이 하면 무좀 생각하잖아요. 얘는 여드름처럼 생겼어요. 특히 가슴 부분에 생기고, 이거는 특이하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땀 차서 가슴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잖아요, 땀이.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보는 게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박테리아 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 편이에요. 이거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씻는 경우, 얼굴에 땜비 샤워 하잖아요. 근데 몸에는 샤워를 세게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샴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머리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더. 그래서 샴푸에 받는 거는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손소독제에 들어가요. 얘가 손에 있는 균의 세포벽을 깨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묻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극을 주면서 그쪽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을 깨고, 피부 상재균이라고 원래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있는 균이 있어요. 걔를 죽여요. 걔를 죽이면은 안 좋은 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감염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과 가드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생각하는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원인들이 있었는데 네.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도 안 입을 수는 없고. 맞아요.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옷에 관련된 건데 통풍이 잘 되는 넉넉한 옷 중요합니다. 땀이 나면 안 돼요.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입는 게 뭐냐면요, 운동복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레깅스라든지 아니면 꽉 끼는 옷이라든지. 그게 몸매를 보여주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헐렁한 옷이 사실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옷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새 옷을 사면요, 바로 입지 마시고요, 세탁 무조건 하고 오세요. 새 옷을 입을 때 보통은 공장에서 바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묻어 있습니다. 물론 엄청 비싸고 좋은 브랜드들은 세탁을 한번 다 처리해서 나오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보관하는 기간 중에서 거기서 묻는 균들이나 먼지나 세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 옷 같은 경우에 세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입어주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지켜줘도 옷에 의한 것들은 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땀 배출을 잘 해줘야 돼요. 사우나 가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나오는 땀이 종류가 다릅니다. 운동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로 노폐물이 땀에 섞여서 나오고요. 우리가 사우나에서 빼는 땀은요, 실제로 노폐물 절대 못 뺍니다, 이거. 그래서 운동을 해서 빼야지만 노폐물이 나와요.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노폐물은 뭐예요? 더러운 거죠. 닦아야죠. 바로 안 닦잖아요, 잘.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사실 바로 닦는 경우가 많은데, 헬스장이 아니라 밖에서 러닝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나중에 씻잖아요. 그럼 여드름.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씻어야 돼요. 안 씻으니까 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가슴은 그래도 우리가 땀을 닦아요. 손이 닿죠? 등은 잘 안 닦아요. 저만 해도 안 닿아요. 저만 해도 여기 가운데 동그란 부분 잘 안 닿아요. 네. 그래서 안 닿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노폐물은 바로 닦아줘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특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줄여야 되는 거는 스트레스 이러잖아요. 이것도 여드름 유발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직장 구하고 나서 가드름 여드름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땀에서 한 가지인 거 운동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포함되는데, 오래 앉아 있는 거.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쪽에 땀이 맺히잖아요. 거기도 여드름이 돼요. 등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의자는 잘 못 씻어요. 소독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자도 주기적으로 클리너로 닦아줘야 돼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기 때문에 닦아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드름, 가드름에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 저희가 바디로션이나 바디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좀 주의해야 될 건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은 가드름, 등드름에는 피지 분비량도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발라줘야 되고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바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바르는데 논코모도제닉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인 거예요. 기름기가 너무 많지 않은 제품들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습은 되지만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나 기름들이 적어가지고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 가지 원인이 돼요. 보습제를 잘 안 발라서. 보습제를 안 바르게 되면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은 피부 내구도가 깎이고 생성 주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표피에 각질이 많아집니다. 모공에서 피지가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각질이 여기 작아버리니까 못 나오고 얘가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름보다 등드름이 더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습제 못 바르죠. 그리고 등이 각질이 더 많아가지고 거기서 각질이 많이 쌓이고 이렇게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보습제 거의 못 바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뿌리는 로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등드름에 쓰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계속 바르는 게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등 같은 경우에 스프레이형 로션 있거든요. 그런 거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등드름, 가드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술이 있을까요? 여드름 레이저나 이런 거를 등이나 가슴에 전체 다 하기는 솔직히 거의 힘들고요. 물론 나중에 흉터가 생기면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흉터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해줘야죠. 첫 번째는 병원에서 하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대로 된 압출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차 있으면은 배출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등드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링 필요해요. 네. 특히 등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 내구도가 훨씬 강해요. 피부도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필링을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필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등은 피부 내구도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필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면은 각질이 쌓이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새로운 각질 생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필링을 해주는 거, 이런 거 두 가지가 등드름이나 가드름에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필링 내가 집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물리적인 건 안 돼요. 물리적인 자극은 너무 과도한 자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은 해줘야 돼요. 병원에서는 어떤 필링을 하는지? 사실 병원에서도 물리적인 필링을 쓰기는 해요. 근데 막 미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펩타셀이라는 걸 쓰는데, 이 펩타셀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스피큘이라 하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그 성분들을 안쪽에서 분비를 해요. 그래서 표피 각질 생성을 유도를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이거는 많이 쓰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 쓰는 라라필, 이 라라필이 특히 좋아요. 이것도 사실 4세대 필링인데 이게 아하라는 거거든요. 아하, 이제 바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왜 여드름에 좋냐면요, 모공 선택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공 안으로 잘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질세포 사이에 연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깨줘요. 그래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요거를 깨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죽은 세포들만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분할을 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여드름에 쓰기고 또 피부에 좀 약한 부위에 쓰기 괜찮은 필링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필링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드름과 등드름 신경 쓰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그리고 얼굴의 여드름과는 어떤 원인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 영상 보고 가드름과 등드름 꼭 해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가드름과 등드름이 있다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영진이었습니다.